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추가 모집 컨설팅 14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경쟁은 뭐고 순위 경쟁은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서부터 지원대학을 결정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숫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통계를 보고 데이터를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점수거든요. 많은 분들은 결국은 입시를 점수로만 계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370점이면 371점인 학과의 원서를 썼을 때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370점이면 372점인 학생보다 항상 뒤에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점수가 좋지 못하면 합격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점수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숫자, 통계,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수의 경쟁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합격할 수가 없고, 점수가 낮으면 점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항상 기다려야만 하고, 합격 가능성보다는 추가 합격 가능성을 기대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점수의 방식인데, 정시 모집은 이렇게 점수 경쟁만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순위 경쟁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 합격을 기대한다면 순위 경쟁이라는 용어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쓸 때 추가 합격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 성적으로 점수 좀 남겨서 좋은 대학 붙으면 좋겠죠. 하지만 정시 원서 지원은 가나다군 중에 100% 안정 지원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합격을 기대하는 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추가 합격이라는 것이 자기 점수에서 1점이든 자기 점수에서 10점이든 어찌됐든 모든 구간이 추가 합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은 기본적으로 추가 합격의 로직의 기본적인 원리,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숫자나 데이터, 통계에 사고가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듣는 거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점수 경쟁이라는 말을 순위 경쟁이라는 말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입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수 경쟁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1등의 점수가 525.25점인 학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2등이 525점 20점이고 1등과 2등은 가장 높은 칸수가 떠서 합격 가능성이 100%예요. 자, 3등은 524점 89점이고 추가 합격 가능성이 대략 8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4등은 523점 63점이고요. 추가 합격 가능성이 60%고 나의 성적은 바로 4등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60%가 조금 더 올라가서 시간이 가면서 60이 아니라 80이 되고 80이 아니라 합격 가능성 100% 이렇게 뜨면 좋겠지만 지금서부터 원서 접수 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칸수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결국 60%가 40% 아니면 아예 불합격으로 뜰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4등이면 나는 여기서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붙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3등이 붙는 것밖에 없어요. 3등이 붙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이 붙지 않고 내가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결국은 이게 점수 경쟁이에요.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의 뒤에 있어야만 하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붙어야만 붙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점수 방식의 과정이라고, 점수 경쟁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점수 경쟁의 원리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 지난 시간에도 모집 단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여기죠. 인 구간, 상향 유입 구간. 상향 유입 구간은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에요.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대학과 대학이 100% 바뀌고 인문계는 대학 중심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하위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많은 학생이 밀집이 되면 경쟁률이 높아져.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입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상값보다 실제값의 변화로 인해서 합격 가능성이 80%였지만 떨어지거나 합격 가능성이 100%였거나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점수 경쟁의 방식에서 어려운 점은 다시 말하면 추가 합격 가능성의 80%의 학생이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추가 합격되어지면 좋지만 학생들이 과밀되어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면 결국은 합격 가능성의 80%, 100% 의미 없이 결국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지점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모집 단위의 가장 하위 구간인 상향 유익 구간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수능 성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을 쓰면 모든 분들의 성적은 항상 모집 단위 내에 한 대학의 전체 학과 내에 위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밑에 반드시 있어요. 어떤 성적이 항상 가장 꼭지점에만 있거나 중간에만 있거나 마지막에 있는 성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성적이 과연 모집 단위 전체의 가장 윗지점에 있는가? 중간 지점에 있는가? 하위 지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야 될지를 꼭 이해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점수가 704.98점, 704.88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한 대학의 전체의 점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대학의 가장 높은 학과의 점수가 711.0111점. 가장 낮은 점수는 702.5389점이라고 가정해요. 그리고 내 점수가 704.88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어디일까? 라고 하면 보이는 것처럼 20점 정도 되겠죠. 도시공학과의 점수가 704.3444점이니까 도시공학과의 원서를 쓰면 대략적으로 704.88점이니까 꽉 찬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다소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쓰면 돼? 화학과의 원서를 쓰면 되겠죠. 화학과가 703.8833점이니까 이 지점의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 이게 바로 점수 계산 방식.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과의 점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의 성적으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어요. 아, 이 성적이니까 국민대 갈 수 있겠어. 이 성적이니까 경희대 갈 수 있겠어. 이 성적이니까 이화여대 갈 수 있겠어. 가천대 갈 수 있겠어. 이 정도는 정할 수 있지만 어느 학과를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학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학과 결정은 못한다. 그만큼 학과 결정이 매우 어렵다. 왜 어렵냐 하면은 결국은 이 학과의 점수는 해마다의 경쟁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점수 변동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점수로 화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원서를 쓰지만 막판에 학생들이 몰리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면 이 화학과의 점수가 상위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구간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점수 계산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점수나 숫자가 고정되어져 있는 값으로 생각해요. 변화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성적에서 화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다. 왜? 화학과에서 점수가 남으니까 내 점수가. 하지만 이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 경쟁의 방식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704.88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만약에 신소재 공학과 708점의 원서를 쓰면 나는 붙을 수 있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말할 나위도 없죠. 왜? 704점이 708점에 쓰면 점수가 4점이 마이너스가 나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입시기관에다가 이거를 모의 지원을 해보면 당연히 100% 불합격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여기는 708점이고 너는 704점이고 너는 4점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못 붙어. 이게 바로 점수 계산의 방식이에요. 점수 계산. 왜? 4점이 부족하니까 못 붙는다. 4점이 부족하니까 못 붙는다. 이게 점수 경쟁. 자, 그리고 뭐 4점이 부족하니까 못 붙는다는 게 틀린 말인가? 맞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학생은 4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식이. 자, 하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4점이 부족하니까 너는 못 붙어 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해할 때 개방형 구조에서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모집단위 구조에서 개방형 구조와 밀폐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개방형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점수가 367점을 맞은 학생이야. 그리고 이 학생을 나는 상향 지원해서 375점 구간에 원서를 쓰고 싶어. 터무니없죠. 자기 점수보다 적어도 8점 정도 상향을 해서 원서를 쓴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여기를 원서를 써서 붙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705점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704점인 학생도 374점의 학생도 375점의 원서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가군, 여기가 나군, 여기가 다군이라고 하면 다군에 있는 375점의 학생이 바로 가군에 375점을 쓰거나 또는 다군에 있는 373점의 학생이 여기에 가군의 375점 지점의 원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여기에 원서를 썼을 때 374, 373, 371, 371 이하의 모든 점수대가 다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꽉 차. 왜? 좌우에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점수의 구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블로그에서 자료를 올려드렸었던 가나다군의 군이동의 관계, 이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학과가 좌우가 뚫려 있는 개방형 구조인지 아니면 좌우가 어떤 구간에 막혀 있는 밀폐형 구조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점수 경쟁의 방식에 대한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점수 경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점수가 523.63점이고 나는 4등이고 추가 합격 가능성이 6%면 내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80% 이상인 학생이 붙어야만 내 차례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생이 성적이 높은 학생을 능가할 수 없다. 이거죠. 하지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지점의 학생들의 유입이 과잉되어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결국은 합격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 합격 가능성 80%, 추가 합격 가능성 60%라는 입시의 통계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보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규칙적으로 발생이 되는 구간도 있지만 불규칙적인 구간이 많고 또 더군다나 작년과 올해의 수능에 따라서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제적 조건에서 만약에 내가 704점인 학생이다. 근데 704점인 학생이 원서 지원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원서를 써? 704점에서 704점, 704점에서 703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답이죠. 근데 이것도 매우 불확실한 것은 이런 모집 단위 내에 학과의 점수라는 것은 고정값이 아니라 원서 지원에 따라서 요동을 쳐요. 하위 학과가 상위 학과가 될 수 있고 상위 학과가 하위 학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는 점수로 결정할 수 없다.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여기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704점인 학생이 708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까? 못 붙는다. 점수 경쟁에 따르면 왜? 너는 4점이 부족해. 그래서 못 붙어. 이게 바로 점수 계산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점수 계산의 방식이 직결되어지는 구조는 바로 이런 개방형 구조. 좌우가 다 뚫려서 모든 점수권대에
학생들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점수 경쟁을 통해서만 붙을 수가 있어요. 점수 경쟁을 통해서만.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상향이라는 것은 나의 점수에서 1점을 뛰어넘는 것도 상향이고 10점을 뛰어넘는 것도 상향이고 15점을 뛰어넘는 것도 상향이에요. 또 1점을 넘는 게 5점이나 10점을 상향하는 것보다 100% 더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지점에 상향이 당연히 쉽겠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수학을 오래 보니까 특히 수학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봤더니 파란색이 2023년도, 노란색이 2024년도인데 보니까 1등급에서는 2024학년도에 학생의 숫자가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등급으로 가면서는 학생의 숫자가 늘기 시작해서 3등급에서 결국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과잉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나의 성적이 이 지점에 있다. 3등급 중간에. 자, 나는 상향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 점수보다 약 5점 정도 상향인 이 지점의 원서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나는 요번에 수능을 시험을 못 봤지만 나는 5점 정도 상향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구간의 대학에 원서 지원을 해야지. 추가 합격을 노려보자. 근데 추가 합격을 노리는 지점이 나의 성적보다 10점 높은 구간의 원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적보다 3점이나 5점 정도 높은 구간의 원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이 학생들이 대량으로 과밀되어져 있는 지점이라는 점이죠.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요. 결국 입시의 기본적인 원칙은 경쟁률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게 허수든 실수든 경쟁률이 높으면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어떻게 자기 점수 때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을 뛰어넘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 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나의 성적에서 3점 정도 상향하는 거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넘으면 내 성적에서 한 8점 정도를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3점이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 8점이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 참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보다는 학생의 밀도가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지는 지점에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순위 경쟁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점수가 370점을 맞은 학생이야. 자, 370점을 맞은 학생인데 나는 이 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게 370점에서 376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못 붙어. 왜 못 붙느냐면 첫 번째는 요 지점이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지점이고 내가 여기다가 376점인 지점에다 원서를 쓰면 여기 어떤 학생들이 쓰냐면 375점부터 간단히 생각을 해도 내 점수 375점부터 시작해서 나의 점수인 371점의 구간의 학생들이 여기에 다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 단위와 나의 성적의 틈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 사이에 허수들의 지원이 유입이 몰리기 때문에 못 붙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나는 뭐라고 결정했냐면 370점이지만 나는 어디에 원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386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자, 그럼 나는 여기에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 야, 370점에서 386점의 원서를 쓰면 너는 몇 점이 차이나? 16점이 차이 나는 거야. 바보야. 붙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6점이나 차이 나니까 못 붙어 라고 하는 전제는 385점도 386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야 되고 384도 원서를 쓰는 거고 382도 원서를 쓰고 381도 원서를 쓰고 370점도 다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6점 차이가 난다는 뜻은 386점부터 370점까지의 모든 학생이 이 학과에 원서 지원을 해야만 된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380점인 학과의 학생이 380점을 맞은 학생이 386점의 원서를 쓸 수 있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왜? 모집 단위 내로 들어가면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만약에 상향을 하면 예를 들면 이죠. 중앙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앙대학교 상위 학과를 넘보았다. 그럼 결국 떨어지고 떨어지면 대학이 어디로 떨어져? 그 밑에 건국대나 경희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가 연세대라고 예를 들어보면 연세대 중간 정도의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굳이 연세대학교 컴퓨터나 전기전자를 쓰겠다고 해서 원서를 쓰거나 경영학과에 원서를 써. 그럼 쉽게 봐도 여기서 여기를 써도 6점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향을 했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게 돼? 결국은 성균관대를 가거나 한양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370점에서 386점의 원서를 쓰면 너는 불합격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6점 차이가 난다는 뜻이고 16점 차이가 난다는 뜻은 이 학과를 나의 점수 위 구간의 모든 학생이 원서를 쓴다고 전제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386점인 학과를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은 386점 아니면 385점 또는 387점인 학생들만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모집 단위의 상위 구간은 바로 아웃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상향 이탈 구간. 이 모집 단위의 가장 높은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은 이 대학이 목표야 아니야? 목표가 아니죠. 이 학생들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바로 위쪽 대학에 목표를 두고 있죠. 여기가 목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여기를 붙었어. 붙으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죠. 충원율이 발생이 되면 결국 점수가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합격생이 여기가 1번 그리고 내가 바로 몇 번이 돼?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이게 바로 순위 방식. 결국은 뭐냐면 대학 입시의 방식을 점수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순위 경쟁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점수 경쟁의 방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좌우가 뚫린 개방형 구조에서는 결국 점수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원서 지원과 자연 추합의 경쟁 방식이 되고요. 순위 경쟁이라는 방식은 결국은 뭐냐면 추가 합격을 노리는 방식이에요. 추가 합격을. 결국은 뭐냐면 내가 386점의 원서를 써서 점수 차이가 16점이 나는 것이 아니라 16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점수대의 학생들이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여기에 있는 합격생들이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여기가 1번, 그럼 나는 순위가 2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집 인원이 2명이다. 그럼 결국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전제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안정적 지원에 기반을 둔 원서가 있고 추가 합격을 기대하는 원서가 있잖아요. 정시에서. 그런 것처럼 정시를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점수 경쟁의 방식과 순위 경쟁의 방식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순위 경쟁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이 되어야 되냐면 밀폐형 구조여야 돼. 밀폐형 구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좌우가 뚫린 개방형 구조에서는 순위 경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밀폐형 구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387점인 학생이 내가 397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 그리고 이 학생이 여기에 1번이고 추가 합격이 벌어지면서 내가 2번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 지원이 불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 가장 핵심은 이 중간 지점에 다시 말하면 이 중간 지점에 다른 학생들의 성적대가 유입이 될 수가 없어야 돼요. 결국은 여기가 막혀야만 된다는 얘기죠. 막혀가.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가나다 군의 전체적인 대학들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막힌 지점이 어디냐. 막힌 지점이. 그 지점을 찾아내면 그 지점 내에서는 지점 내에서는 결국 밀폐형 구조에서는 결국은 순위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87점인 학생이 397점을 쓰면 점수가 10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점 차이가 나니까 불합격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점수 경쟁. 하지만 10점이라 하더라도 얘가 1등이고 내가 2등이 되면 2명까지 합격을 한다면 붙는 거예요. 무조건. 왜? 중간 점수대가 빠지면. 중간 점수대가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93점인 학생이 397점인 학과에 쓸 수가 없어요. 불가능. 391점도 여기에 원서를 쓸 수가 없죠. 392점도 못 쓰죠. 심지어 390점을 맞은 학생도 여기에 쓰겠죠. 하위 구간에. 위 구간에 원서를 못 쓰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뭘 경계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이게 가군이라고 봤었을 때 나군이나 다군에서 유입이 가능하냐? 나군에서 가군에서 유입이 가능하냐?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성적대 387점보다 높은 388점, 실제로는 이 대학에 붙을 수가 없는 학생들이 허수들의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입시를 조금 더 원리를 이해하시고 추론을 가져야 돼요. 추론 능력을.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 성적이 조금 낮은 성적대에서도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원서 지원은 안정, 도전, 상향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내 성적에서 가까운 3점의 지점이 무조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왜? 가까운 지점은 오히려 나보다 근소한 접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리죠. 손을 뻗었을 때 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나만 가까운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에 대부분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벗어났었을 때 경쟁 구간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블로그에다 연결을 시켜놨었던 가나다 군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지금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좀 걸어 드릴게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가군에, 나군에, 다군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이 대학을 과연 다른 군에서 어떻게 유입하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추론을 이해하시면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폐형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밀폐형 구조를. 그걸 찾아내면 점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추가 합격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요번에 이제 정식 컨설팅이 1차적으로 다 마감이 되었다가 수시 발표가 나면서 수시 합격하시면서 취소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관명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자 보내드리고 예약 접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